네, 전문가님,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만 우리 적극적인 매수 해보자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은 시장이 좀 쉬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죠. 일단 코스피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상 저항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림 없이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 국내 증시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미증시를 먼저 좀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미증시, 이번 주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는 19,100포인트에서 20,100포인트의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 과거에 미증시가 매번 밀렸던 자리가 한 21,100포인트 정도예요. 그럼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입니다. 이 강한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 긍정적인 호재가 던져지던가 아니면 뭔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움직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역 충돌이 좀 완화가 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됐는데 이 재료를 가지고 만약에 이번 주에 미증시가 21,100포인트 위로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과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때문에 위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꽤나 크게 열리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 미증시가 21,1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되려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21,100포인트 돌파 못하면 일단은 박스권 하단 자리인 19,1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다음 달 이제 상호간세 유예 기간이 곧 끝나죠. 여기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겁을 먹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박스권, 과거 박스권 하단이었던 19,1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달에 미증시가 좀 아래로 크게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국내 증시를 볼 때 국내 증시만 놓고 볼 땐 나쁘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미증시가 21,100포인트의 돌파를 실패하고 만약에 하락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7월 달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봐야 되거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예상했던 것처럼 코스피 월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800포인트 얘기를 해드렸죠. 자, 800포인트 저항에서 지금 하고 말하기도 좀 뭐하고 안 찾겠다라고도 말하기도 뭐한데 이번 주까지 만약에 코스닥이 800포인트 정도 선까지 위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높이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3,100일 보고 있고 막 올해 3,500 간다, 4,000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도 고점도 회복 못했거든요. 뭐 금리 인하기의 고점인 1,000포인트가 아니라 작년 고점도 회복 못하고 되려 8월달, 작년 8월 낙폭조차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코스닥이 800포인트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코스닥 지수랑 코스피 지수의 키를 맞춰가는 작업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상승세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합니다. 2차 전지 지금 좀 잘 가는데 지금에도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제도 제가 말을 했지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안착하고 코스피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850포인트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활용되는 게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어제도 에코프로머티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좋다고 섣부르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던 게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에 확실하게 안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쪽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코스닥이 8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섣부르게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해요. 이번 주까지 해서 확실하게 480선 위로 안착하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800포인트 위로 못 올라간 상태에서 나스닥이 19,100포인트 박스권을 이탈했다? 그러면 나스닥이 만약에 18,000포인트 아래로 5, 6% 가까이 7월 달에 조정이 오는데 과연 코스닥 지수가 혼자서 80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나스닥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 다시 한 번 더 740포인트, 뭐 심하면 740포인트까지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코스닥에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다. 오늘 또 낙폭을 회복한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진입을 했다. 그랬는데 만약에 진짜 이런 식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특히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게 확실하게 이번 주 이 480선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배경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스피는 월봉상 저항에 막혀 있는 건 맞지만 그 위로는 절대 못 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 월봉상 3,100을 뚫고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저항을 뚫고 과거 고점이었던 3,300 혹은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녀석이 이 지수에 맞고 있는 저항을 뚫어줘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든 투자를 하고 있지 않든 삼성전자의 주가 체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 위까지 올라가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하지만 240 저항 여기서 막혀서 밀렸거든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막 삼성전자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가고 막 시장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여러분들 약간 좀 기대가 나왔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241선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시장에서 매도세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만약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241선 위로 올라갔다. 61,700원 위로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끝났다. 그러면 코스피가 새로운 구간으로 2차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241선 돌파는커녕 내일하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뭐 59,000원, 58,500원 뭐 여기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7월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말로만 뭐 지금 뭐 과열이니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기준 없이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명확한 기준점 이렇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든 아니면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든 코스피 지수 지금 차트는 30분봉 차트만 보시라라고 말을 한 것처럼 30분봉 차트 이탈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처럼 뚝심 있게 가되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 주에 61,500원, 61,600원 돌파 못하고 58,500원 뭐 여기까지 밀리는 모습을 제로 보였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코스피 지수까지 30분봉에서 이 6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적게는 2,950포인트, 적게는 한 요 정도, 일봉상 돌변 상단 자리 2,900에서 2,930포인트 정도까지.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볼벤 상단만 만나러 가도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6% 빠지는 거거든요. 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 빠졌다. 그럼 최근에 잘 가던 반도체, 뭐 우량주 이런 애들 과연 안 빠지고 버틸 수 있을까요? 무조건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피 30분봉에서 61선을 이탈한다거나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61,600원 돌파 못하고 뭐 58,000원, 59,000원 선으로 끝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그때 가서 여기까지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체크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코스피가 30분봉에서 61선을 이탈을 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시점에서 현금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수익권이거나 보합권, 약수익권, 약손실권 뭐 좀 손실권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6월 달에 챙겨놓았던 수익금들이 좀 된다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사용하는 건 그냥 뭐 한 1, 2% 빠질 때마다 조정은 기회야. 저기 다시 가겠지. 이러면서 막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2,930포인트 정도까지는 그 현금을 꽉 쥐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뭔가 지금 채스님이 말하는 이런 식으로 구간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좀 귀찮고 난 그런데 라고 하시면 아예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할 때 웬만하면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하되 들어갈 때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이 볼벤 상단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진다는 거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 가까이 빠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정말 운 좋게 시장을 견뎌내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에게 그렇게 운이 따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내가 지금 산 종목들도 정말 운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적게는 6%에서 13%까지도 빠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종목을 지금 샀는데 운 나쁘면 한 13% 빠질 수 있다고?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지금 조금
사고 지금 원래 살려는 수량이 25%만 사고 조금 더 밀리면 25% 사고 그리고 정말 2,900이나 2,900, 23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나머지 비중 50% 채우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시장이 빠지고 나서도 여러분 평단 조절이 되게 잘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장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수익 보고 분할 매도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확실하게 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죽는 줄 알았던 코스피가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한대. 더 사, 막 사. 조금 빠지면 기회야, 막 사. 이런 식으로 있는 현금 싹 다 긁어서 사용할 시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적으로 그리고 어디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현금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 특징주, 특징 섹터 이런 걸 봐도 마땅한 섹터의 강세가 없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중동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마땅한 이슈를 못 찾는 거예요. 시장 이슈 뭐 없냐? 관세, 상호 관세 정도 이슈 있겠네. 뭐 이거 아니면 야 이슈도 없고 산업 이슈도 없는데 하니까 오늘 종목들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개별 이슈 가지고 움직였던 거와 돌발 이슈 가지고 움직이고 사실 별거 아닌 이슈 가지고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내일 금요일까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장은 돌발 이슈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돌발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들 있잖아요. 뭐 대북주라던가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뭐 히토류도 있겠죠. 그런 류의 섹터들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잡으시면 시장이 빠져도 먹을 게 생길 거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그냥 좋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30분 봉으로 60일선, 차트 60일선 이탈됐을 때는 현금화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61,500원, 600원, 그러니까 241선이 돌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또 소재민 전문가님이 이야기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막판에 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했다기보다 사실 오늘은 진짜 뭐 별거 없었거든요. 네. 또 앞부분 제가 계속 방송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현대차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현대차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자, 뭐 영국에 대한 판매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 사실 그것 때문에 현대차가 오늘 강세를 보였나? 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갈 게 없었어요, 시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상호 관세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최근에 영국의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0%로 아마 낮아졌을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미국 공장도 짓는다고 했는데 현대차도 관세에서 좀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마땅한 시장 이슈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쳐다본 건 야 그럼 이제 중동 이슈도 없는데 다음 이슈 뭐 있지? 야 상호관세 이슈 있다. 그럼 상호관세 이슈? 생각해 보니까 현대차 얘네들도 관세율 좀 하향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던 갭다리 이거 교육 기억하실 거예요. 자, 제가 갭은 메꾼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메꾸고 그 자리는 저항이다라고 말을 했죠. 오늘 그래서 현대차가 정확히 갭다리인 22만 원까지 올라가자 밀렸다라고 보셔도 돼요. 240 저항선, 돌변 상단 저항 여기 맞고 밀린 거기도 하지만 갭다리를 메꾸고 나온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그리고 차익 실현 과거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매도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보다 좀 소외받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하죠. 다른 우량주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현대차가 지금 이 강력한 저항 구간 두 개를 시장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다음 그 삼성전자가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미증인 씨가 박스권 상단 돌파 못하면 과연 현대차 혼자 힘으로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22만 원 안착 여부를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현대차를 신규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밀린다라고 했을 때 22만 원 지지 여부 여기를 만약에 이번에 지금 보시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는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만약에 여기서 좀 밀린다라고 하면 20만 원까지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신규 진입 그리고 내가 과거 고점에 물려 있는데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현대차가 이렇게 이번에 맞고 밀려서 20만 원 찍었을 때 여기가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단기 우상향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20만 원 포인트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현대차는 꽤나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현대차에 너무 힘을 주기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힘을 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어딜까요? 오늘 또 갈 게 없으니까, 또 오늘도 갈 게 없으니까 올라간 게 재건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슈가 없다 보니 또 이것저것 찾다 보니, 야, 그러고 보니까 이란도 약간 좀 쑥대밭이 됐다던데, 야, 그러면은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가지고 지금 연일 재건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정말 명확한 근거와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갈 게 없어서 올라간 느낌이 강하거든요. 위로 추가 상승폭이 없고 더 이상 안 나올 거다, 이제 얘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우크라이나 휴전 이런 게 바로 따라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현 구간에서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전 개인적으로 이 볼벤 상단 자리 한 6만 3천 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 현가 대비 한 5% 정도, 5, 6%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문제는 아래에 갭만 들고 올라온 거죠. 제가 갭자리는 메꾼다라고 말을 한 만큼 결국 이 종목은 이렇게 위를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밀리면 결국 5만 1천 원 라인까지 밀렸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위로는 4천 원인데 아래로는 7, 8천 원 열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재건주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약간의 수량을 들어가서 6만 2천 원, 6만 3천 원 타이트하게 먹고 나오는 전략은 상관없겠지만, 내가 재건을 좋게 본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본물량을 들어간다던가 제대로 한번 매수각 잡자라고 한다면 5만 1천 원 라인. 만약 여기까지 밀려준다? 그러면 이때는 신규 진입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만약에 5만 1천 원 정도 라인까지 밀려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때부터 해서 뭐 4만 8천 원까지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이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소멸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올라간 거는 갈 게 없어서 올라간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세가 쭉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아래로 좀 크게 밀렸다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전진건설 로봇도 매매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특징주 전진 건설 로봇도 챙겨봤습니다. 우리 소재민 전문가님 수익 정말 잘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 타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 잘 나고 있죠, 전문가님? 사실 수익 인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오시면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올리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시면은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거의 지금 저희 회원분들, 가족분들 맨날 있었겠다 그러거든요. 너무 수익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여서 지금 그 정도로 되게 잘 하고 있으니까 와서 조금만 보셔도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채팅창에서 즐거워 보이십니다. 수익을 잘 주셔서 우리 소재민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또 수익을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QR 타고 들어오세요. 소재민의 무패 전략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